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사성어로 보는 현대인의 지혜를 재밌게 봤는가를 보겠습니다. 예, 조회수를 보니까 꽤 열심히 공부를 하시대요. 근데 에, 겨우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 오늘 하고 나면 1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신 우리 수강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고사성어는 정치와 관련된 고사성어는 어떤 거 있는가? 고사성어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느껴야 되는가? 그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100번 말해도 아깝지 않다는 중국사 이야기를 해줬죠. 중국사도 많이 들어야죠. 2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자, 사망오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망오제가 나옵니다. 오제는 누구예요? 사망 여러분들이 뭐 복희씨, 신농씨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망이고, 오제는 그러죠. 예, 소호, 제국, 그러죠.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또? 그러죠. 마지막에 요순이 있잖아요. 요임금, 순임금. 그 요임금, 순임금부터 역사로 인정을 해줬어요. 누가? 사마천이. 사시고 이름이 마천이 아닙니다. 성이 사마, 이름이 천.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성씨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해봤자 뭐 제갈, 뭐 황보, 뭐 선우 해가지고 몇 개 안 되잖아요. 10여 개 안팎인데 중국에 가면은 복성이 약 한 6천 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복성이 자기 집밖에 없는 집도 있대요. 4명. 성씨가, 중국의 성씨가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정확히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사마천이라는 분이 사망 오제에서 오제부터 역사로 넣었다는 거. 요임금, 순임금부터. 막 기록에 97세, 103세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라. 하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치수. 황하를 잘 다스렸던 우임금이 시대가 되죠. 그분이 시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나라, 다른 말로는 상나라라고도 그러죠. BC 1700년부터 약 BC 1100년까지. 그 다음에 주나라. 주나라는 서주, 동주로 나눠지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헷갈려갖고 사람들이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서한 있죠, 중국에. 이 서한이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길게 편안하다, 영원히 편안하다 해서 장안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 장안이라는 도시가 서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선역 서자에다 편안을 안자 써갖고 서안인데 중국 발음으로 시안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럼 중국에는 동안이 있습니까? 그러죠. 동안이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안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동.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안동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중국의 안동은 어디가 있었냐? 지금의 단동, 신우 옆에. 그걸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나당연합군 나올 때 뭐 안동 도호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자녀나 손지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문을 조금만, 한문도 아니에요. 한자만 조금 알면 공부 자체가 쉽습니다. 왜냐? 개념 잡기가 쉽거든. 모든 단어, 중요한 단어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전부 다 한자입니다. 일본도 일본, 독도, 분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본, 독도, 분쟁은 다 한문으로 쓴다고요. 가운데 뭐 히나카, 가나카나 있죠. 이런 은는 이가 이렇게 애게, 을는 이가, 을를, 목적격. 이런 것들은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중요한 단어는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 협력, 다 한문이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 이거 뭐야 보시오. 두드림, 서구 평생 학습관 써져 있잖아요. 이게. 두드림자 빼놓은 건 다 한문이에요. 다 한자예요. 광주에서 서쪽에 있으니까 서구.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고 익히고 하는 집 학습관. 배우락, 익힐습, 직관. 다 마찬가지죠. 중국 역사 연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한자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한자 신봉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옛 조상들의 어리라든지 현재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는 것은 한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한자 몰라도 이야기 되잖아요. 헐 대박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다 알아먹잖아요. 알죠. 하지만 깊은 뜻을 말할 때는 언어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헐 냈으면은 얼토구니가 없다. 하면 갈수록 놀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자로는 뭐라고 해요? 점입박경. 갈수록 경치가 아름답네. 나중에는 어째요? 반대의 뜻으로 되네. 허는 꼴이 영 시원치 않네. 점입박 이렇게도 쓰이죠. 그러니까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주나라는 서주 동주어인데 서주는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의 서안이 바로 서주입니다. 그 다음에 견영의 침입 BC 770년에 동주로 옮기죠. 동주가 어디냐? 낙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동주시대라고 해요. 그 동주시대가 BC 770년부터 BC 403년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진나라가 삼국 분할을 할 때부터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그러는데 춘추시대는 공자가 태어났고 전국시대는 맹자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주 아래가 춘추하고 전국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으라는 이 시대에. 그래서 춘추에는 5패,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5명의 패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왕처럼 군림했다. 황제처럼. 그래서 5패, 5명의 패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이런 양반들. 초나라 장왕, 오왕 합녀, 올나라 구천.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7나라가 세력을 떨쳐요. 진초, 재연, 한의, 조.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떨치죠. 그걸 우리는 춘추 전국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이 혼란한 시대를 제일 서쪽에 있던 티베트 옆에죠. 거기에 있던 진시황이라는 양반이 원래 이런 영정입니다. 성이 영씨고 이름이 정이에요. 진나라는 영씨의 국가예요. 주나라는 희씨의 국가고 희씨. 예. 그래서 최초의 통일 왕조가 되는 거죠. 진나라가. 이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죠. 그런데 불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죠. 약 15년 만에 망해버리죠. 거기를 통일한 사람이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워서 이겼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인데 여기도 지금의 장안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서한. 먼저 세웠다고 해서 전한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에 광무제 유술한 사람이 왕망의 외척이 신나라를 세우니까 그걸 다시 뺏어갖고 다시 한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후한 뒤에 세웠다 해서. 근데 그거 어디가 있어요? 낙양에다 세웠거든. 그래서 동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라를 혼란기가 오죠. 말년에. 거기가 어디냐? 위나라, 오나라, 촉한 해가지고 통곤, 유비, 조조 삼국대가 되는 거죠. 예, 거기를 통일한 사람이 사마염의 진나라인데 서진 동진으로 되는 거죠. 이 서진 동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이지라든지 도연명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기를 겪어서 남녀 북조로 나눠지죠. 여기를 통일을 해요. 누가? 589년에 수나 양견이. 그걸 우리는 수문제라고 그러죠. 예, 수문제, 수양제 들어봤죠? 예,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어. 항주에서 북경까지 그 수도를 운하를 물을 만들었던 수로를 만들었던 그 사람. 그래서 경왕대운하라고 해갖고 지금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경왕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 침략을 3번 해가지고 결국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 배가 다니는 수로 옆에다가 그렇게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심었다 해서 나온 이야기가 수양버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수양제가 심은 수양제 때 심었던 버드나무. 그 다음에 39년 만에 망해버리죠. 그래서 619년에 당나라 그 유명한 고조 이연이 나라를 세우죠. 이게 어디냐? 당나라가 되는 거죠. 바로 아들이 태종 이세민인데 우리나라하고는 흡사 조선시대 이방원 시대하고 비슷하다 해서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당나라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찬란한 시대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때가 해봤자 29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혼란기 5대 식국 5대 왕조에서 10나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기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북송의 조광윤이가 됩니다. 수도는 개봉이죠. 가이펑. 그리고 나서 여나라, 금나라, 우리가 말하는 여진족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수도를 항저우, 지금의 절강성 항저우 옮겨요. 이때부터 우리는 남송시대라고 부릅니다. 1127년이죠. AD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부터 주자가 바로 이 시대 때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100여 년 동안 온 나라의 징기스칸, 우리가 말하는 그 징기스칸이 약 100여 년, 정확히는 97년 정도 되죠. 온 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 사람 이때를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나라 주원장이 또 통일합니다. 예, 이때가 1368년. 우리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약 25년 정도 먼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갔다 왔고 자금성을 보고 아 저걸 보고 베껴서 우리 경복궁을 지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4년 더 빨리 건설됐습니다. 베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수한 문화유산이요. 예, 우리는 껌떡면 여러분들 뭐 중국에 애속되려고 하는데 물론 좋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을 모국어로 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폄훼하고 저기는 아니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가 우리 겁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만들죠. 승화시키고. 결국은 뭐예요? 메시지가. 종교를 떠나서 메시지는 뭐예요? 화합이요. 화합. 가족 간의 화합, 동료 간의 화합, 이웃 간의 화합, 국민 간의 화합. 그 다음에 모든 세계와 화합. 이걸 주장하는 것이 종교의 진리죠. 그걸 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청나라, 누르하치.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손문이 창건을 하는데 불과 마오쩌둥과 같이 싸워서 패배하여서 대만으로 철수하고 지금의 중국이 탄생하는데 그때가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10월 1일이 되면 국경절이라고 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어디 가나 다 복잡하는 거죠. 엊그저께 여러분들 5월 1일부터 노동절이잖아요. 중국의 노동자들이 노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바쁠 때가 이 10월 1일 국경절하고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사람 구경을 하고 싶으면 가셔도 그러면 중국을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만리장성까지 떠밀려 올라가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피우고 제가 뭐 중국이 좋아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옆에 있는 일본이나 소련이나 우리 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중국 역사를 알면서 희망과 긍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훌륭한 여인이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잘 된다고 하죠. 제가 볼 때 이거 훌륭한 여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약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셔요. 애기 때도 많이 들었고 저도 컸고. 어머니가 이쁘면 3년 간다고 그래. 그러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똑똑하면 그 집안이 30년이 가요. 근데 어머니가 지혜로우면 3대가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지혜롭고 하면은 3대 아니라 300년도 더 가가지고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의 중국 땅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한국에 지금 안 나와있죠. 중국에서 만든 지도라. 색깔별로 나눴잖아요. 서쪽에서 북쪽에 있다 해서 서북지방, 서쪽에서 남쪽에 있다 해서 서남. 이 서북지각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가 신장, 그 다음에 감숙성,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는 여기 청해호라고 있거든요. 제주도 2배 반 정도 되죠. 여기를 보고 석성이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서남, 그 다음에 중남, 화북, 동북, 화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23개 성, 5개 자치구, 그 다음에 4개 직화시, 북경 텐진, 상해 중경, 2개 특별국, 홍콩 마카오,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중국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무조건 짱깨들 물러가라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당에서 물러갑니까? 우리가 내실적으로 힘을 키워야죠. 그래서 서로 단합된 동족 간의 비극이 없게끔 해서 서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정치에 관련된 고사성어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오늘 빼면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1교시는 오늘 제가 중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딱 공부하시고 2교시부터는 정치 관련 고사성어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또 공부합시다. 화이팅!